우리 농민이 정성껏 기른 고품질 국산 농산물로 만들어 더욱 믿을 수 있는 농협 가공식품은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쉽고 간편하게 온 가족이 행복하게 즐기는 농협 가공식품은 우리 농가에서 생산한 고품질의 국산 농산물을 주 원료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설비를 갖춘 전국 농협 농식품 가공사업소에서 지역적 특색을 담아 건강하게 만듭니다. 건강한 자연의 맛, 농협 가공식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네, 농촌진흥청이요 농업인들의 올바른 농약 안전 사용과 또 농약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농약 정보 서비스죠. 농약 정보 365를 개선했다고 합니다. 네, 농약 정보 365는 우리나라에 등록된 모든 농약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첫 화면 검색란에 예시가 표시되어 있어서 사용자가 어려운 농약 성분과 제품명을 쉽게 검색할 수 있고요. 농약 상세 검색 기능을 추가해서 안전한 농약 사용 시기와 방법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농약 상세 검색을 하면 농약 관련 정보인 농작물 병해충 사진 그리고 작물 보호제 지침서도 열어볼 수 있고요. 또 휴대용 기기에서도 최적화된 화면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으로 개발했고 또 장애인이나 고령자도 쉽게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품질 인증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네, 농업인들의 올바른 농약 사용을 하게 함으로써 농산물 잔류 농약 부적합 발생 건수도 좀 줄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농약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도 줄여주면서 우리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까지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우리 농산물들 제값받기 위해서 믿고 맡기는 곳이죠.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 연결해서 한 주의 시작 분위기가 어떨지 전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아 팜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가락동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아입니다. 자,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가락동 오늘 낮 기온이요 영상 17도까지 쭉쭉 올라갔습니다. 제가 입었던 이 겉옷이요 더워서 정말 벗고 있을 정도로 따뜻한 날씨였는데요. 오늘 가락동 첫 경매가 펼쳐진 만큼 월요일답게 활기차게 시작이 됐을까요? 경매사님과 좀 더 자세한 이 가락동의 분위기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1대0 아니죠? 2대0입니다. 그 이따가 하려고 그랬는데. 아, 그렇습니까? 오늘은 좀 편안하게 인사만 하려고 그랬는데 아, 예. 너무 그거 하고 싶었어요? 아, 그렇죠. 예. 제 시그니처 인사법이니까요. 네, 좋습니다. 경매사님, 예. 오늘 우리가 입고 있었던 이 겉옷이 낮에는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따뜻했어요. 예, 많이 덥습니다. 네. 예. 자, 그만큼 오늘 또 첫 경매가 펼쳐진 날인 만큼요. 예. 좀 어때요? 전반적인 가락동의 경매 분위기 좀 더 좀 따뜻해졌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온도가 올라가면서 양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엽채를 비롯해서 오이호박의 과채류, 또 고추라든지 그리고 또 햇감자들 이렇게 물량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네. 햇감자까지 뭐 이렇게 쭉 짚어주셨는데 예. 이 시기에는요 사실 우리네 햇 농산물들이 정말 우리 몸에 좋잖아요. 예, 예. 우리가 뭐 제철 음식 뭐 말 그대로 제철 채소라든지 제철 과일들을 챙겨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또 제철 그 농산물을 먹으면 또 아무래도 여러 가지 또 좋은 점이 있어요. 저 몸에 또 이렇게 다 순리대로 또 이렇게 잘 되기 때문에 네. 잘 먹어야 돼요. 뭐 이렇게 또 순리대로 잘 돼요. 아, 예. 네. 사실 제철을 딱 이렇게 챙겨 먹어야 되는 게 가장 요 시기에 나오는 우리네 농산물들이 가장 영양이 가득 들어 있어요. 예, 그렇죠. 맞죠? 예, 네, 맞습니다. 가장 영양이 좀 높기 때문에 특히요 지금 낮에는 뭐 17도까지 올라갔어요 이야기를 하지만 또 아침과 저녁에는 꽤 선선해요. 한 10도 가까이 일교차가 지금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 특히 우리가 또 건강 염려도 최근 많으시기 때문에 예. 감기 조심들 하셔야 되는데 우리 농산물들 요 시기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어떤 뭐 작업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농산물에 대한 일교차는 오히려 이제 이 일교차가 크면 더 단단해지고 더 좋아집니다. 네. 그런데 또 잎채소류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또 바람이라든지 냉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주의하시면 더 좋은 농산물 또 그리고 맛있는 농산물을 또 좋은 단가를 받을 수 있는 상품성을 만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자, 아무쪼록 이 시기에는요. 건강에 좋은 우리네 농산물들, 예. 우리 앞서 경매사님이요. 지금 이 시기는 햇 농산물들이 많이 들어오는 시기라고 했기 때문에 그 농산물들 잘 챙겨 드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가락동에서 준비한 소식은 우리 경매사님이
경매를 하고 있지는 않으시죠? 예, 그렇죠. 네. 하지만 워낙 뭐 전문가시기 때문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제가 참 좋아하는 채소예요. 예, 상추입니다. 네, 상추 소식을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잠시 후에 경매사님과 오늘의 상추 경매 상황이 좀 더 정확히 집계되는 대로 다시 연결해서 꼼꼼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뵐게요. 네, 가락동은 잠시 후에 다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 저희가 주목할 농산물은요. 상추와 딸기고요. 또 신농사직설 코너에서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4일 월요일 방송입니다.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반입 물량입니다. 과일 1,504톤, 과일과채 1,751톤, 일반 채소는 4,954톤 반입됐습니다. 총 8,210톤 들어갔고요. 자, 전일 들어왔던 물량과 비교해보죠. 전일보다 2,650톤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무는 447.6톤 반입됐습니다. 전일 물량 371.6톤이었고요. 전일보다 물량 차이 한 76톤 정도 나는 상황입니다. 네, 무 20kg 상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평균가 1,584원, 최고가는 11,200원, 최저가는 9,800원을 기록했고요. 네, 전일 8,625원이었던 시세가 오늘 만원대까지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전일보다 1,959원 더 오른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을 보면 3월 19일부터 계속해서 조금씩 오르는 상황이었습니다. 19일 가격이 8,041원이었고요. 보시다시피 소폭이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어제 기점으로 더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가격은 1,584원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양파도 보시죠. 707.2톤 들어왔네요. 전일 들어온 물량 692.3톤이었고요. 전일보다 물량은 한 15톤 정도 더 증가했습니다. 양파 12kg 상품 기준 평균가 13,174원, 최고가 14,500원, 최저가는 12,000원에 낙찰됐고요. 네, 오늘 13,174원입니다. 전일보다 역시나 시세 조금 더 오름세 나타냈죠. 511원 더 상승하면서 평균가 13,000원대를 넘어섰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계속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3월 17일 14,055원이었습니다.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을 했었고요. 18일 기점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고 21일 때 12,000원대까지도 좀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었는데 그래도 그 이후부터는 조금씩 상승하면서 오늘 가격 13,000원대를 회복했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오늘의 채소도 좀 확인을 해볼 텐데요. 쌈채소 경락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살펴볼 품목은 바로 케일입니다. 10.26톤 들어왔고요. 전일 7.4톤, 한 7.5톤 정도 반입이 됐었는데 전일보다는 2.8톤 정도 더 증가한 상황입니다. 케일 2kg 상품 기준 평균가 9,334원이네요. 최고가 1,800원, 최저가는 8,600원에 거래됐고요. 자, 전일 20,062원이었는데요. 오늘 평균가 보시면 많이 떨어졌습니다. 9,334원, 만원 아래까지 하락한 모습이죠. 자, 등락가 보시면 1,728원 더 떨어진 평균가를 나타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보도록 하죠. 평균가 기준입니다. 지금 3월 19일 때 8,772원이었는데요. 급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틀 만에 2만 원까지도 시세 상승 흐름을 나타냈었는데 어제 기점으로 다시 뚝 떨어지면서 오늘 만원 아래의 경락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다음 근대입니다. 18.75톤 들어갔고요. 전일은 15.21톤이었네요. 전일보다 물량 차이 한 3.5톤 정도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적근대 2kg 상품 기준 평균가 3,804원, 최고가 5,000원, 최저가는 3,200원이네요. 네, 전일 5,439원이었고 오늘 평균가는 3,804원이 되겠습니다. 전일보다 1,635원 더 떨어진 가격이 되겠네요. 자, 적근대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시죠. 지금 보시면 케일과 약간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3월 19일 3,292원, 이 기간 중 가장 낮은 가격이었다가요. 계속해서 이틀 만에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5,439원까지 오르면서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을 했고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다시 뚝 떨어지면서 오늘은 3,804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다음으로 깻잎도 보겠습니다. 61.77톤 들어왔네요. 전일 44.25톤 반입 물량을 기록했었고요. 전일보다 물량은 17.52톤 더 많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깻잎 백속 상품 기준 평균가 17,905원, 최고가 23,500원, 최저가는 15,500원에 낙찰이 됐고요. 자, 오늘 가격 17,905원입니다. 역시나 전일보다 더 떨어진 가격을 기록했네요. 1,157원 하락한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이번엔 최고가 흐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7일 이견 중 가장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27,500원을 기록했었고요. 하지만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3월 19일 22,500원까지, 그러니까 이 기간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20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올랐다가 22일, 그러니까 어제 기점으로 다시 한번 또 떨어지면서 오늘 가격은 23,500원이 되겠습니다. 네, 평균가 흐름도 보겠습니다. 이번엔 한 달 동안의 평균가 흐름입니다. 2월 28일 27,867원이었죠. 그런데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3월 중순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17,565원, 이견 중 가장 낮은 가격을 형성을 했고요. 다시 한번 또 16일 때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었는데 지난주부터 오늘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는 다시 한번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깻잎 금산군이 최고가와 평균가 모두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최고가 23,500원이고요. 평균가는 16,248원에 낙찰됐습니다. 자, 상추도 보시죠. 106.8톤 들어왔네요. 전일 들어온 물량 99.65톤이었고요. 전일보다 물량은 더 늘었습니다. 7.13톤 더 증가했습니다. 상추 적폭이 4kg 상품 기준 평균가 1081원이네요. 최고가 11,100원, 최저가는 9,600원을 형성했고요. 자, 전일에 9,732원이었던 평균가 오늘 만원대를 넘어섰습니다. 1081원에 거래됐습니다. 전일보다 349원 더 오른 평균가가 되겠고요.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시면 3월 18일이 가장 낮은 가격, 이 기간 중 낮은 가격 7,600원을 기록을 했었고요. 조금씩 오르다가 20일 기점으로 뚝 뛰어 올랐습니다. 3월 21일 12,300원까지 상승을 했고요. 그러나 그 이후부터 다시 좀 떨어지면서 만원대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11,100원까지 하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계속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균가 흐름을 보시면 6월 24일 같은 경우 12,325원이었습니다.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이 되겠죠.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높은 가격이 되겠고요. 그 이후에 떨어지면서 3월 4일 때 5,478원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도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지난주 이후부터 더 많이 올라주면서 오늘 가격 만원대를 회복했습니다. 네, 역시나 산지별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광주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최고가는 11,200원이고요. 평균가는 9,183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상추 전국 주요 시장 도매가 이어서 전해주시죠. 네, 표를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상추 상품 기준입니다. 전국 평균 오늘 가격 12,400원이고요. 어제 11,400원을 기록했었습니다. 오늘 가격이 전일보다 1,000원 정도 더 오른 가격이 되겠네요. 지역별로 보시면 서울과 대전이 13,000원, 부산, 대구, 광주가 12,000원을 기록했고요. 지금 부산, 대전은 전일과 같은 가격을 기록했는데 서울, 대구는 2,000원 올랐고요. 광주 같은 경우는 1,000원 더 오른 모습입니다. 자, 평년과도 또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년과 비교했을 때 전국 평균 평년이 11,407원이고요. 역시나 오늘 가격이 993원 정도 더 오른 가격이 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지역별로 봤을 때도 역시나 상승 흐름이긴 한데요. 서울은 떨어졌습니다. 417원 하락하면서 오늘 가격 13,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국 주요 시장의 도매가 현황까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가락동 농산물 시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합니다. 주말에요. 외식들은 많이 안 하셨지만 우리네 가정에서 우리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삼겹살을 많이 구워서 드셨더라고요. 그때 절대 빠질 수 없는 국민 쌈 채소 바로 상추 소식 준비했습니다. 경매사님 다시 모셔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왜 안 해요 또? 아까 인사해가지고 이번에 생략하려고 하고 지금 있습니다. 딱 TV 트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아, 하나 그렇습니까? 둘 셋. 1대0 아니죠? 2대0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한 번 보고 두 번 봐도 너무나 반가운 우리 경매사님. 예, 아유, 감사합니다. 주말에 고기 삼겹살 어떻게 구워 드셨어요, 가족들하고? 아, 예,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진짜요? 예, 예. 오, 절대 빠질 수 없는 게 상추인데 예. 사실 우리 쌈채소 참 다양해요. 근데 뭐 상추, 깻잎 그리고 또 뭐 있죠? 그렇죠. 지금 뭐 같이 섞어서 같이 싸서 먹을 수 있는 뭐 적치커리라든지 적치커리. 예, 치커리도 맛있고요. 씁쓸한 맛을 좋아하시면 또 아삭한 식감을 좋아하시면 적근대. 또 그리고 아주 씁씁하고 아주 새콤한 맛을 말하면 케일. 또 그리고 뭐 케일도 있고요. 또 그리고 마지막에 또 로마인들이 많이 먹었던 또 이렇게 부드러운 맛을 들으면 로메인도 있고요. 아니 요즘에는 사실 우리가 국민 쌈채소에서 뭐 상추 말씀드리긴 했지만 너무나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예. 우리 채소들을 곁들여서 드세요. 예. 근데 정말 걱정인 게 뭐 앞서서도 짚어드렸지만은 외식에 대한 이런 예. 부분들이 좀 많이 위축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기에는 사실 좀 나가서 먹는 걸 조금 예. 자제해달라고 당부드리고 싶어요. 이 시기만 조금만 우리가 견디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분위기가 좀 어떻게 좀 살아나지 않았나. 그래도 주말에 좀 소비도 많이 된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전반적으로 첫 경매 분위기는 좀 어떻게 원활하게 펼쳐졌을까요? 그렇죠. 뭐 상추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시세가 유지됐는데요. 워낙 계약이 연기되고 식자재 납품의 여부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큰 엽채류가 워낙 시세가 저단가다 보니까 그 상추도 그렇게 오르진 못하고요. 그 현상 유지 수준에서 뭐 그쳤습니다. 네. 그래도 타 이제 뭐 우리 엽채류 쪽에 비교를 해봤을 예, 때는 그렇죠. 그래도 상추가 다른 거에 비해서는 또 경매가 그래도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된 상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해요. 예. 많이 지금 구매력 자체가 지금 중도매인들의 구매력은 지금 한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현재는요? 그렇죠. 지금 뭐 그래도 가정 소비가 꾸준하다 보니까 중소형 마트 주문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이제 그 상추 같은 경우는 그 일조량보다는 15도에서 20도 되면 생육이 아주 좋고요. 상품성도 좋아가지고 지금 전반적으로 상추 상품성이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구매력은 양호한 편입니다, 지금. 네, 좋습니다. 뭐 첫 경매답게요. 상추 뭐 경매 분위기도 타 엽채를 비해서는 그나마 그래도 좀 여유롭게 예. 편안하게 진행이 됐다고 했고요. 자, 구매력도 그렇게 썩 나쁘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양이 좀 차이를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지난주보다는 양이 조금 줄어든 모습 같은데요. 예, 그렇죠. 네. 지금 오늘 반입량이 107톤인데요. 지금 주 산지는 지금 논산, 익산, 또 이천, 안성 지역 순으로 지금 반입이 되고 있는데 지금 기온이 오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물량 증가 추세가 있지만 가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전일보다는 물량이 늘어났지만 지난주에 비해서는 소폭 감소한 물량을 보였습니다. 네, 지난주보다는 좀 부족하게 지금 예. 반입이 됐고요. 오늘 전체 반입량 107톤 들어왔습니다. 예, 상추 그냥 하늘하늘 그냥 얇디 얇은 채소가요. 예, 무려 하루 1일 반입량이 100톤이 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요. 그렇죠. 지금 네. 생육 온도가 15도에서 20도 가장 잘 자라는데요. 지금 낮 기온이 거기에 딱 맞춰서 안성맞춤의 기온이 되다 보니까 지금 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보다 양도 소폭 좀 감소한 모습이고요. 그에 예. 따라서 뭐 첫 경매 원활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예. 우리가 시세 살짝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얼마에 지금 거래됐을까요? 지금 포기찹 기준을 해서 4kg 기준 그래서 지금 6,000원에서 10,000원대 나왔고요. 청상추는 이거보다 조금 높아서 7,000원에서 12,000원. 그리고 포기상추는 6,000원에서 9,000원, 쫑상추는 4,000원에서 6,000원대 형성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대비해서 보면 지금 청상추가 좀 양이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 2,000원대 좀 떨어진 시세고요. 나머지 그 상추들은 지난주와 비슷한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전반적으로 보면은 사실 워낙 지금 뭐 외식들을 안 하신다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지금 반복이 되기 때문에 가장 힘들었던 게 우리 쌈채소들. 예, 그렇죠. 네, 우리 쌈채류들이 가장 좀 힘든 상황이 계속 이어졌거든요. 예. 근데도 생각보다는요 소비가 예. 안 된 거에 비해서는 시세가 그래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경매사님? 예, 그렇죠. 네. 지금 그래도 뭐니 해도 또 이제 가정 소비들이 많이 또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지금 날씨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 야외에서는 아무래도 코로나19의 영향을 좀 덜 받는다 보니까 또 야외 활동이 조금 좀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또 영향을 미쳐가지고 상수 시대에 또 다른 채소에 비해서는 좀 그나마 나은 상황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날씨가 워낙 좋아요. 예. 주말에 너무 좋아서 제가 이렇게 창밖을 보면서 아 나가고 싶다 막 이렇게 계속 했는데 솔로가 뭐 그런 마음을 드나요?
그러니까 나가고 싶다 하고 만날 사람이 없어 안 나갔다고요. 아, 예, 끝까지 알겠습니다. 들으셔야죠, 교무사님. 알겠습니다. 아이고. 첫날부터 우리 싸우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런 마음이실 거예요. 날씨 너무 좋은데 나들이 가고 싶다 이렇게 예. 생각하실 텐데 우리가 조금만 좀 더 견디면서 예. 몸에 좋은 채소들 많이 챙겨 먹자고요. 아,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전반적인 좀 요 시기에 특히 우리 상추의 품질이 어느 정도인지 좀 우리가 짚어봐야 될 텐데 예. 오늘 상추뿐만이 아니라 뭐 지금 몇 종의 좀 정말 예. 많은 종류의 쌈채소를 준비해 주셨거든요. 예. 소개부터 해주세요. 얘가 예. 지금 가장 많은 비중을 많은 지금 차지하는 거죠. 꽃상추라고 하는 네. 포기찹이고요. 네. 요 두 번째가 이제 청상추. 그리고 요게 지금 저 치커리인데요. 치커리는 비타민이라는 씁쓸한 맛이 좀 있는데요. 요게 지금 요게 소화 촉진이나 또 그리고 콜레스테롤 억제에 상당히 효과가 좋고요. 요게 치커리 친구인 적치커리. 네. 적치커리인데 효과는 똑같은데 요게 암 효과라든지 이런 게 좀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적근대입니다. 적근대. 이 빨간데 요 잎은 부드럽고요. 줄기는 아삭한 식감인데 요게 지금 그 베타카로틴이랑 칼슘이 많다 보니까 이게요? 예, 네. 피부 미용이랑 성장기 어린이에 상당히 좋습니다. 예, 그리고 또 마지막은 이 청상추랑 비슷한데요. 이게 로마인들이 많이 즐겨 먹었다는 로메인입니다. 이거 먹으면 좀 상추보다는 좀 밋밋한 맛을 보이는데 그러니까 육즙이 또 풍부하고 고소한 맛을 나니까 또 좋고요. 요게 또 장점이 비타민 C가 많아서 지금 환절기에 피부 미용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적극 이게 하나만 드시지 말고 여러 가지 같이 드시면 네. 그렇죠. 시너지 효과가 상당합니다. 아, 역시 확실하신 경매사님이세요. 예. 오늘 상추 소식인데 전반적인 오늘 지금 짚어드린 요 채소들이요. 사실 우리가 외식들을 좀 많이 할 때 예. 많이 구매력이 일어났던 채소들인데 예. 워낙 지금 소비가 약하다 보니 전반적인 채소들 다 골고루 쌈채소와 함께 좀 곁들여 드세요라고 그 의미에서 지금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경매사님 저는요. 얘가 지금까지 저는 상추인 줄 알았어요. 예. 예, 로메인이면- 이름이 뭐라? 로메인? 로메인입니다. 상추랑 좀 차이가 있습니다. 주름이라든지 아니면 보여주세요, 그거 예, 그렇죠. 예. 이게 청상추인데요. 오, 아이고. 이거 저는 상추인 줄 알고 그냥 먹었는데요. 아, 그렇죠. 네. 한 장만 좀 비교를 예. 해보면은 예. 차이가 좀 확실히 나나요? 아, 그렇죠. 주름이 또 있고요. 주름이? 또, 예, 네. 그렇죠. 이게 또 조금 더 길게 나오고 음. 또 이렇게 날렵하게 가늘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이게 예. 상추랑 좀 달라요? 예, 그렇죠. 상추가 맛이 좀 씁쓸한 맛이 좀 덜하고요. 고소한 맛이 납니다. 그리고 육즙도 또 하다 보니까 이게 부드러운 맛을 좀 자극적이 저자극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드시면 좋습니다. 씁쓸한데요. 예. 근데 고기랑 곁들여 먹으면 맛있을 것 아, 같아요. 그럼요. 예. 그럼요. 근데 상추랑 맛은 확실히 달라요. 왜냐면은 씹었을 때요. 식감도 좀 좋지만은 이거 뭘까 좀 이 채소 나오는 요 즙이 예. 물이 상당히 더 많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피부에 양보하세요. 그 정도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챙겨 먹어야 되겠네. 이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건 뭐예요? 아무래도 일반적인 거 그렇죠. 꽃상추, 예, 포기찹입니다. 네. 포기찹은 뭐 아까 드리면 비타민 A와 E가 풍부하여 또 여러 가지 무기질 철분들이 많다 보니까 맛만 좋은 게 아니라 피로 회복이나 숙취 해소 또 피부 미용 다이어트에 상당히 좋으니까 이번 주말이 아니라 이 주중에도 당장 드셔야 돼, 당장. 그러면 예. 당장 오늘 저녁부터 드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우리 경매사님이요. 상추뿐만이 아니라 정말 소비 촉진을 위해서 다양한 이렇게 쌈 채소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맛을 봤는데요. 이건 또 상추 조금 다른 맛이에요. 예. 조금 쓸쓸하면서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시큼한 맛도 돌아요. 예. 네, 그래서 맛있는 특히 요 시기에 챙겨 먹으면 정말 건강에 좋은 우리 쌈 채소, 특히 상추 많이들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상추에 대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팜캐스터 이경화였고요. 언제나 든든하신 제 옆에는 이대영입니다. 네, 우리 이대영 경매사님께서 다양한 쌈채소에 대해서 소개를 좀 네, 해주셨는데요. 들으셨다시피 요즘 코로나19의 여파로 외식 수요가 굉장히 줄면서 이 쌈채소의 가격 하락세가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또 학교 개학까지 추가 연기되면서 농가들의 시름이 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실 소비자분들이 많이 좀 소비를 해주시면 참 도움이 될 텐데요. 아까 이대영 경매사가 이제 어떤 성능이 있는지 성분들이 들어있는지 알려줬지만 저희가 한번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추의 쌉쌀한 맛과 양배추의 고소한 단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이 쌈추 같은 경우는요. 칼슘과 철분, 비타민 A와 C 등이 풍부하고요. 또 케일에는 항암, 항산화 작용을 하는 베타카로틴의 함량이 높다고 합니다. 또 치커리에는 이 쓴맛을 내는 인티빈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에는 소화 촉진, 콜레스테롤 억제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네, 아마 이 쌈채소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톡 쏘는 듯한 매운맛이 특징인 이 겨자잎은요. 칼륨과 엽산 함량이 높아서 고혈압 예방에 효과가 있고요. 또 비타민, 섬유질이 풍부해서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로마인들이 즐겨 먹어서 이름 붙여졌다는 로메인은 비타민 C가 많아서 건조한 피부에 굉장히 좋다고 하네요.
네, 사실 뭐 농가들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지만 계약이 연기됐고요. 또 지금 소비가 많이 위축되다 보니까 정말 힘든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소비자분들께서 좀 밥상에 이렇게 쌈채소도 많이 올려주시면서 건강까지 같이 한번 챙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의 채소 쌈채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과일 과채 시황까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과일 경락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감귤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77.82톤 반입됐습니다. 전일 85.46톤 들어왔었고요. 전일보다 물량 7.637톤 감소한 상황입니다. 천혜향 보겠습니다. 3kg 상품 기준 평균가 18,000원에 형성돼 있고요. 최고가, 최저가 모두 같은 가격 18,000원이었습니다. 전일은 17,000원이 채 안 되는 16,900원대 평균가였는데요. 오늘 평균가 18,000원에 형성돼 있죠. 전일보다 1,058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3월 19일까지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지던 최고가 3월 19일 17,000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이었고요. 하루 만에 3,000원 정도가 뛰었습니다. 3월 20일에는 2만 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소폭 좀 하락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오늘 최고가 18,0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함께 보시죠. 자, 2월 28일부터 이제 3월 접어들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3월 12일 가격 보시면 14,764원으로 30일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대였습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 흐름 보이고 있고요. 오늘 평균가 18,0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배 보겠습니다. 오늘 60.52톤 반입됐습니다. 전일 4.16톤이었고요. 물량 많이 증가했습니다. 56톤 이상 증가한 물량 보이고 있습니다. 배 신고 품종입니다. 15kg 상품 기준 평균가 38,509원에 낙찰됐고요. 최고가는 5만 원, 최저가 33,000원이었습니다. 전일 35,000원대 평균가, 자, 오늘은 38,000원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전일보다 3,259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죠. 3월 18일이 가장 높았습니다. 55,000원이었고요. 일주일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이었고요. 하루 만에 뚝 떨어졌습니다. 3월 19일 가격 38,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이 가격 다시 상승 흐름 타기 시작했고요. 어제 이후로 또 한 번 더 큰 폭의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5만 원의 최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죠. 2월 28일 3만 원대였던 평균가, 그 다음 주에 4만 5천 원대까지 올라갔었고요. 이후에 다시 하락 흐름을 탔습니다. 하지만 3월 12일부터 상승 흐름 타더니 지난주 이후부터는 소폭 하락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오늘 3만 8천 원대 평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과일은 딸기입니다. 딸기 경락가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입 물량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303.6톤 들어왔고요. 전일 261.4톤 들어왔습니다. 전일보다 물량 42톤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딸기 죽향 품종입니다. 2kg 상품 기준 평균가 3715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35,000원, 최저가 28,000원이었습니다. 자, 전일 32,000원대 평균가, 오늘은 3만 원대에 형성돼 있죠. 전일보다 1,753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입니다. 자, 3월 17일 가격 4만 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높았고요. 이후에 좀 계속해서 좀 꾸준히 하락하면서 3월 20일의 최고가 3만 5천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다시 좀 상승하는가 싶더니 다시 하락 흐름 타면서 오늘 최고가 3만 5천 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함께 보시죠. 상승과 하락 흐름을 좀 반복을 했었는데요. 3월 9일부터 상승 흐름 보이기 시작하면서 12일 가격 4만 3천 원대까지 올라갔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 12일 기점으로 계속해서 하락 흐름 보이기 시작하면서 오늘 평균가 3만 원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자, 이어서 딸기 서량 품종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2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13,229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16,000원, 최저가 11,000원에 형성돼 있고요. 전일 15,800원대, 오늘 평균가는 13,000원대에 지금 형성돼 있습니다. 전일보다 2,647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죠. 3월 18일이 가장 낮았습니다. 15,000원이었고요. 이후에 꾸준히 좀 상승 흐름 보이면서 이틀 전 가격 18,0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 어제부터 좀 더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오늘 최고가 16,0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죠. 자, 2월 28일 16,000원대로 30일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대였고요. 이후에 좀 하락과 상승을 반복했습니다. 다만 12일부터 3월 12일부터는 계속해서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13,000원대의 평균가 형성돼 있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담양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27,000원에 형성돼 있고요. 홍성군과 산청군이 2만 원대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평균가는 홍성군이 가장 높았네요. 1,872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이어서 전국 주요 시장 딸기 도매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먼저 전일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국 평균가 16,800원에 거래가 됐고요. 전일 17,200원에 비해서 400원 하락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이 18,000원, 부산, 대구가 16,000원, 광주, 대전이 모두 17,000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서울과 광주, 대전은 모두 전일과 같은 가격이 유지되고 있고 부산과 대구는 각각 1,000원씩 하락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평년과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국 평균가 평년가 보시면 16,253원이었는데요. 평년보다 547원 더 높은 가격이 오늘 형성돼 있고요. 서울도 1,000원 이상, 그리고 대구는 200원, 또 대전은 1,000원 이상 상승한 가격을 보였습니다. 다만 부산은 하락했는데요. 평년가 16,267원에 비해서 267원 하락한 16,000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계약이 4월로 연기가 되면서 학교 급식을 납품하는 농가들 같은 경우는 판로가 끊긴 상황이고요. 또 다른 판로를 찾는 것도 여의치가 않아서 농산물을 갈아 엎었다는 소식도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지금 딸기가 또 제철이잖아요. 네, 딸기 같은 경우 일찌감치 헐값에 내다 판 농가는 그나마 나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마저도 못한 딸 사람을 구하지도 못해서 방치한 농가 같은 경우는요. 딸기를 그대로 썩히면서 막대한 손해를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딸기는 저장성이 좋지 않아서 납품 시기를 놓치게 되면 전량 폐기해야 되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고요. 코로나19로 또 딸기 체험을 하러 오는 이들도 드물어서 딸기 농가들은 앉아서 손해를 고스란히 지금 감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농가를 위해서 각각의 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에서 이 소비 촉진 행사를 열고 있다는 소식도 속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명품 딸기를 생산하고 있는 고창군 같은 경우도 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딸기 농가 돕기에 나섰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한반도 첫 수도인 고창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농가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고창군 딸기 농가도 예외는 아닐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현재 딸기 농가 상황이 어떤지 좀 전해주시죠. 네, 고창군에는 딸기 농가가 30여 농가가 있고요. 국산 품종인 서량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학교 급식이 중단되고 각종 행사마저 취소되면서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해외에서 물건 넣은 바나나와 오렌지 수입 물량 증가로 국산 딸기는 구석으로 밀려나고 있고요. 현재 딸기 농가는 판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비도 위축되는데 수입과의 물량까지 더해져서 더 힘든 상황으로 보입니다. 좀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딸기 농가를 좀 돕기 위한 판매 행사가 열렸다고 하는데 좀 어떻게 진행이 된 건가요? 네, 우리 고창군에서는요.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농산물 생산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고창군청 공무원 중심으로 해서 노풀고창 딸기 팔아주기 행사를 진행하게 됐고요. 많은 분들이 구매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도매시장 추락 가격보다 20%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외출을 전체적으로 좀 자제하는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딸기를 구매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많이 팔렸다고 하던데 어땠나요? 네, 농업인들이 딸기를 가져왔는데 다 안 팔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고민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고창 군민들이 알고서 군청 광장에 진행된 딸기 팔아주기 행사에 동참하려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줄을 서주시더라고요. 딸기 500바스 주문했는데요.
10분도 안 돼서 모두 팔렸습니다. 딸기 농업인의 어려움에 동참해 주신 고창 군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뭐 10분 만에 완판이라고 하니까 참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번 행사를 통해서 딸기를 뭐 폐기해야 하나 이렇게 애를 태우던 농가들도 많은 힘이 됐을 것 같은데요. 딸기 농가에서 좀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가요? 네,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고창 딸기를 도매시장에 가져가면 경매장 한가운데 놓고 경매를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바나나나 오렌지가 대량 수입되면서 도매시장 안은 온통 수입 농산물이 늘어나면서 국산 딸기는 한쪽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경매가 힘든 상황입니다. 지난해 킬로그램당 딸기가 15,000원에 거래됐는데요. 지금은 10,000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창군청에서 먼저 딸기 팔아주기에 앞장서서 적극 소비해줌에 감사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네, 확실히 좀 가격이 많이 하락한 것 같습니다. 딸기 소비 회복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창군에서 생산한 딸기가 얼마나 맛있고 또 매력적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창 딸기는요, 국산 품종인 서량으로 새콤달콤한 맛과 향이 좋아요. 특히 고창 딸기는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생물권 보존 지역에서 생산되는 만큼 품질을 자부합니다. 딸기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함유하고 있으며 특히 비타민 C가 뛰어나고요. 피로 회복뿐만 아니라 지방 축적을 막아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딸기의 팩틴은 체내의 산화를 막는 항산화 기능과 면역력에 좋다고 합니다. 고품질의 노풀고창, 고창 딸기 많이 이용해 주세요. 네, 아니 지금 사실 집에만 있다 보니까 살이 좀 찌고 있다 저는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근데 지금 다 좋은데 체중 감량 딱 이 말씀하시니까 가장 먼저 딸기 많이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뭐 3, 4월이 가장 많이 출하되는 시기라고 하니까 고창 딸기 꼭 한번 좀 맛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지난 행사에서 고창 딸기를 좀 구입하지 못한 소비자들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추가 행사도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지난 17일에 딸기 팔아주기 행사에 500바스 주문했는데요. 500바스가 모두 판매가 이루어졌어요.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24일, 내일이죠. 우리 고창군 농산물 유통센터에서 다시 한번 즐거운 마음으로 2차 딸기 팔아주기 행사를 가지려고 합니다. 네, 뭐 다시 한번 행사를 여신다고 하니까 이런 착한 소비에 좀 많이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지역에서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많은 국민들이 좀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딸기 농가에 전해 주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전해 주시죠. 네, 지금 농업 현장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과거에는 많았어요.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귀국으로 농촌 인력이 부족합니다만 영농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인력 수급과 용농 지원에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는 곧 종식됩니다. 딸기 농가를 비롯해 모든 농업인들 힘내세요. 네, 지금처럼 좀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실 뭐 지금 전화 통화하면서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저희가 항상 방송 때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시고 있다는 얘기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세계인들이 놀라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런 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들 먼저 배려하고 또 서로 돕고 있는 모습이 세계인들 놀라게 하는 것 같은데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을 좀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노력들, 모습들이 계속됐으면 좋겠고요. 또 농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도 서둘러서 좀 더 빨리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오늘로 갈 딸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어지는 순서는 신농사직설입니다. 네, 농업에 관한 쓸모 있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신농사직설 코너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전문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품질인증관리팀 고정현 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어떤 내용을 갖고 알차게 채워주실지 참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의 주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농사직설 오늘의 주제 바로 이 유기농업자재 공시입니다. 일단 이게 어떤 건지부터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유기농업자재 공시는 그 유기농업에 적합한 농자재를
이제 제품별로 이제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농자재라고 하면 이제 화학비료나 농약 등을 생각을 하는데요. 예. 유기농업에서는 이러한 그 화학비료나 농약을 일체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유기농업 자재가 생겨났고 또 유기농업 자재를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공시라는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유기농업 자재를 관리를 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유기농업 자재 공시인 건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행 중인 걸까요? 먼저 그 유기농업을 하는 농가가 그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농자재를 쉽고 편리하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자재 선택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이 그 첫 번째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사후 관리나 이제 품질 검사를 강화해서 우수 농업 자재가 생산되고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유기농업 자재 공시에 있어서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의 역할이 어떤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하네요. 저희 그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은 그 2012년 3월에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간 제1호로 제가 지정을 받아서 현재까지 공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국내에는 저희 실용화재단을 포함해서 3개 기관이 공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이제 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재단은 그 유일한 공공기관으로서 유기농업자재 공시 제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 공시기관 1호로서의 신뢰도를 지금 쌓아오고 계시는 그런 상황인데요. 유기농업자재 공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선 우선 먼저 유기농업이란 어떤 것인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먼저 그 친환경 농업을 좀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친환경 농업은 그 무농약 농업과 유기농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농약 농업은 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화학 비료를 권장량의 3분의 1 사용하는 농업이고요. 유기농업이란 화학 비료와 농약을 일체 사용하지 않는 농업입니다. 그래서 그 농약과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량이 줄게 되고요. 그 때문에 농가에서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신경을 이제 많이 써야 되는 농법이죠. 근데 환경적인 측면에서 유기농업은 화학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농업 생태계를 보존하고 생물 다양성을 유지시켜서 토양과 수질의 보존 등 어떤 환경을 보존하는 공익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생각한다면 유기농업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유기농업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작년에는 그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 및 그 면적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네. 2019년 친환경 농산물 인증 현황 통계 자료에 의하면 국내 친환경 유기농산물 인증 농가 수는 18,251호고요. 그다음에 인증 면적은 29,734헥타르로서 전년 대비 이제 농가 수는 17.5%, 인증 면적의 경우는 20% 증가함으로써 유기농산물 재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기농업이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 유기농업에 필요한 농자재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유기농업은 이제 화학비료와 농약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윤작이나 기계적, 물리적 방법을 사용하여 재배를 하는 방식인데요. 이러한 방법으로 작물 관리를 하다 보면 작물 관리가 아주 불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90가지 물질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를 이제 허용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 허용 물질은 기본적으로 이제 천연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화학적 방법이 아닌 그 단순 물리적 방법으로 가공된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토양의 물리성이라든가 작물의 생육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퇴비, 또 광물질 등이 있고요. 또한 작물에 피해를 주는 이제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식물의 추출물이나 천적, 페로몬 뭐 이런 제품들이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기농업자재 연구 개발은 주로 어디서 또 이루어질까요? 유기농업자재 연구 개발은 주로 그 유기농업자재를 제조하고 생산하고 판매하는 그 농산업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이제 90가지 허용 물질을 사용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제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범위는 무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뭐 재배되고 있는 농산물들 중에서 유기농업 자재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 농산물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그 유기농업자재 자체가 인축에 무해한 친환경 천연 물질을 사용하여서 만들기 때문에 모든 이제 농산물 재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유기농산물의 경우 인증을 위해서는 유기농업 자재만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유기농산물 재배에 사용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2018년 기준 친환경 농산물 출하 현황을 보면 우리의 그 주식인 쌀 등 곡류가 약 35%로 가장 많았고요. 네. 상추, 고추 등 신선 채소류가 27%로 두 번째 순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 곡류와 채소류에 유기농업자재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 먹거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유기농업 자재 공시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언제부터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국내 그 유기농업자재 관리 제도의 도입은 이제 2007년 3월에 정부 주도의 그 친환경 유기농자재 목록 공시제가 시행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9월에는 그 유기농자재 공시 및 품질 인증 제도로 제도가 이제 개선이 되었고요. 2012년 3월에는 그 농업기술 실용화 재단 등 3개 공시 기관을 지정해서 공시 업무를 이제 민간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기존의 그 공시 및 품질 인증제를 공시제로 통합을 해서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유기농업자재 공시가 필요해졌던 이유,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농업인이 유기농업자재를 자가 제조해서 사용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통해서 원료의 물질이라든가 제조 공정, 안전성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재를 사용하는 농업인이나 최종 소비자의 건강과 안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네. 자, 그럼 현재까지 공시된 유기농업 자재는 얼마나 되나요?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예. 공시 제품 수는 이제 1,698개 제품이고요. 업체는 656개 업체입니다. 근데 이는 그 2018년 1,635개 제품과 비교했을 때 약 33.8%포인트 증가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유기농업 자재가 공시를 받기까지 절차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절차를 좀 거쳐야 할까요? 먼저 그 유기농업 자재를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공시 사업자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지금 공시기관에 제출을 하게 되면 이제 공시기관은 접수된 신청서를 이제 검토를 하고 현장 심사, 제품 심사, 그리고 서류 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제 공시서가 발급되게 됩니다. 그럼 이 공시위원회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또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공시를 담당하는 심사원들이 이제 서류를 갖고 네. 심사를 한 후에 이제 공시 기준에 적합한지를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시 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이제 최종 심의는 이제 내부, 외부 전문가, 분야별 전문가 7인 이상으로 이제 구성된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이 되게 됩니다. 심사 결과 이제 공시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공시 번호를 부여하고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를 이제 발급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그 공시 유효 기간은 지금 3년이고 이제 갱신이 가능합니다. 갱신 시에는 이제 동일한 제품임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성적서가 필요하고 그밖에 간소화된 서류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네, 또 여러 절차와 또 꼼꼼한 심사를 통해서 네. 이 유기농업 자재가 공시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좀 들을 수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공시된 유기농업 자재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도 또 궁금합니다. 적용 용도에 따라서 6가지 정도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토양의 그 이화학성을 좋게 하는 이제 토양 개량용 자재가 있고요. 작물의 생육에 효과를 주는 그 작물 생육용 자재, 그리고 토양과 작물에 효과를 주는 이제 토양 개량용 및 작물 생육용 자재가 있습니다. 그 작물 병해 관리를 위한 병해 관리용 자재가 있고요. 해충 관리를 위한 충해 관리용 자재, 그리고 작물 병과 해충 관리를 위한 병해충 관리용 자재가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유기농업 하시는 농가분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이 유기농업 자재 공시 번호로 알 수 있는 정보, 즉 분류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도 좀 알려주시면 좀 이해하는 데 쉬울 것 같습니다. 이제 공시를 받게 되면 공시 번호가 부여가 되고요. 공시 번호는 유기농업 자재 제품의 포장재에 공시 번호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공시 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은 이제 공시 기관 번호, 그리고
자재 종류별 분류 기호 그리고 일련 번호 순으로 이제 표기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공시 1-3-100인 경우는 1번이 그 농업기술 실용화 재단의 기관 번호이기 때문에 1번을 부여를 하고 3번은 이제 토양 개량 및 작물 생육용 자재인 경우 3번 그리고 공시 순서가 이제 100번째이므로 100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공시를 이미 받은 제품의 사후 관리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후 관리도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사후 관리란 이제 공시를 받은 제품이 지속적으로 공시 기준에 합당한지를 이제 조사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효기간 3년이 끝나기 전에 2회 이상 공시 제품에 대해서 저희가 품질 검사와 현장의 제조 공정 그리고 품질 관리 현황, 포장지 표시 사항 등을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 불량 유기농 자재 업체에 대한 품질 현장 점검을 또 확대한다고 하던데 좀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그 사후 관리의 경우 이제 예. 공시 기준과 제품이 다르게 되면은 이제 판매 금지나 공시 취소와 같은 그런 행정 처분을 이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유기농업 자재 자체가 환경과 유기농산물 인증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유기농업 자재가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유기농업인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지 않기 위해서 그 점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네. 또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유기농업 자재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지 좀 현황도 궁금하고요. 수출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도 좀 설명해 주시죠. 유기농업 자재 해외 수출은 이제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2019년에 저희 재단에서 공시를 받은 제품 9개 제품이 이제 중국이나 말레이시아 등 6개 국가에 지금 수출되어 있습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그 유기농업 자재 제품의 수출 지원을 위해서 공시 제품에 대한 영문 공시서를 배부를 하고 또 신속한 통관 절차를 위해서 자유 판매 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수출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유기농업에 관심 생기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유기농업 확산을 위해서 농업인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부분들도 혹시 있을까요? 유기농업 자재를 구입해서 실제로 사용하시는 농업인 분들께서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사업이 유기농업 자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친환경 농업인 중에서 이제 경비의 그 부담을 좀 줄여드리고 농약이나 화학비료 사용 절감을 목적으로 유기농업 자재를 구입하시는 경우 구입 비용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에서 연초에 이제 신청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또 자세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 농정부서나 농지 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정보를 사실 잘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꽤나 많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해주셨다가 지원 혜택을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유기농업 준비하는 분들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유기농업 자재 공시 제품에 대한 정보는 저희 그 농업기술 실용화 재단의 그 분석검정 홈페이지 내에 있는 유기농업 자재 정보 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유기농업 자재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 국내 1호 유기농업 자재 공식 기관인데요. 올해 좀 어떤 목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친환경 농업의 안전적인 성장 지원을 위해서 아무래도 유기농업 자재 공시 확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이제 공시 제품이 그만큼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친환경 농업의 확대에도 이제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공시 후에 저희가 품질 검사 등 이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수 농자재를 생산하고 그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일입니다. 특히 이제 2020년에는 저희가 부적합 비율을 3% 이하로 낮추고자 이제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기농업 발전을 위해서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에서 앞으로 어떤 지원 계획 또 어떤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죠. 저희 그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은 우수 농업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여러 사업 중에서 농업인 등이 개발한 그 농자재의 효과 검증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 농업인들이 개발한 농자재를 실제 적용 환경에서 그 효과를 검증하는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그 유기농업자재의 해외 수출을 현재 고려하고 계신 사업주분들께서는 재단이 추진 중인 해외 박람회 참가나 또는 바이오 매칭 상담 지원 사업들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농업기술 실용화 재단에서는 앞으로도 유기농업자재 공시 확대를 통해서 우수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고 유통을 지원함으로써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사실 요새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것이 네,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좀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서 유기농업자재 공시 확대가 친환경 농업 확대로 좀 이어지길 바라겠고요. 그래야 좀 소비자들도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들이 많아지면 더 좋겠죠. 네. 네, 앞으로도 좀 든든한 힘이 돼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농사직설 유기농업자재 공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어지는 순서는 소매가 시황입니다. 네, 오늘의 소매가 시황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먼저 얼갈이 배추입니다. 1kg 상품 기준 평균가 2,380원에 판매됐고요. 최고가는 4,210원, 최저가 1,050원이었습니다. 전일보다 14원 더 상승한 가격입니다. 적상추입니다. 100g 상품 기준 평균가 762원에 판매됐고요. 최고가는 1,050원, 최저가 500원이었습니다. 전일보다 2원 하락한 가격이 형성돼 있습니다. 깻잎입니다. 100g 상품 기준 평균가 1,868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는 3,630원, 최저가 1,000원이었고요. 전일보다 5원 올랐습니다. 양파 1kg 상품 기준 평균가 2,429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는 3,000원, 최저가 1,800원이었고요. 전일보다 14원 하락한 가격입니다. 청양고추 100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1,350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는 1,910원, 최저가 900원이었고요. 전일보다 10원 하락한 가격에 판매가 됐습니다. 토마토 1kg 상품 기준 평균가 5,645원에 판매됐고요. 최고가는 7,980원, 최저가 3,950원이었습니다. 전일보다 12원 오른 가격입니다. 딸기 100g 상품 기준 평균가 1,020원에 판매가 됐고요. 최고가는 1,300원, 최저가 800원이었습니다. 전일보다 2원 하락했네요. 배 신고 품종입니다. 10개의 상품 기준 평균가 32,847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는 43,300원, 최저가 17,110원이었고요. 전일과 비교했을 때 158원 판매가 하락했습니다. 네, 축산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 금요일 9,346원, 오늘은 9,216원에 판매됐습니다. 돼지 삼겹살 100g 기준 같고요. 금요일 1,963원, 오늘 조금 더 올랐네요. 1,974원을 기록했습니다. 돼지 목살입니다. 금요일 1,900원, 오늘은 2원 더 상승하면서 1,902원에 판매됐고요. 닭고기도 보겠습니다. 100g 기준 같고요. 금요일 5,016원, 오늘은 5,058원에 판매됐습니다. 지금까지 농축산물 소매가였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신농사직설 코너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유기농업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좀 전해드렸는데요. 서울시가요, 코로나19 여파로 힘들어하고 있는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구매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초중고의 계약이 4월로 연기됨에 따라 학교 급식으로 납품 예정이었던 이 친환경 농산물들이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구매 캠페인은 감자와 양파, 대파, 시금치 등 가정에서 즐겨 먹고 많이 소비하는 9가지 품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북 농산물 꾸러미 5,000개와 제주 한라봉 5kg 3,000박스, 제주 천혜향 5kg 1,000박스가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네, 시민 누구나 농산물을 구매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 지원에 참여할 수가 있는 행사인데요. 포털에서 친환경 농산물 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를 검색한 후에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을 신청하시면 꾸러미 상품은 원하는 주소지로 택배 발송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농가들이 힘을 낼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농업기술 실용화재단 품질인증관리팀 고종현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내일 이 시간에는요, 고구마와 수박 그리고 파프리카에 대한 시세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날이 참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네. 이번 한 주 좀 답답하더라도 따뜻한 봄 기운 느끼시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